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아침과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습관을 오랫동안 잘 이어나가시는 분들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루틴입니다. 아침과 저녁 루틴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루틴을 처음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침 루틴보다 저녁 루틴을 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게 아침의 루틴이라면 그 아침을 결정하는 건 전날 밤에 내가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수면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전에 저녁 루틴이기 때문이죠. 저의 저녁 루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식사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빛입니다. 일단 식사 타이밍은 저는 최대한 마지막 식사를 늦지 않게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요. 그래서 오전에 한 끼를 먹고 운동하고 나서 한 끼를 먹는 것, 또는 가끔씩 운동량이 많거나 필요할 때는 여기 사이에 간식을 넣거나 또는 세 끼를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에 공복 시간을 얼마나 16시간이나 18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 전에 충분하게 소화할 시간을 줘서 내 몸이 잘 때쯤에는 불필요하게 소화를 하고 있지 않게, 그래서 몸이 조금 더 깊게 잘 잘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특히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는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먹다 보니까 이 식사 시간이 너무 늦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면 일단은 저녁을 먹되 너무 늦지 않게 또는 최대한 많지 않게 간단하게 먹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 현대 직장인한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침과 점심을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고 해가 지면 먹지 않기.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수면 트래커 같은 것들 껴보시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저녁을 먹었을 때와 저녁을 일찍 먹었을 때 그때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수면 데이터의 차이가 명확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빛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또는 깨어나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해를 뜨고 지는 것을 중심으로 맞춰진 우리 뇌 안에 있는 생체 시계, 그 리듬을 통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 생활, 사회 환경에서는 밤에도 이 전기 덕분에 이런 인공적인 빛들이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의 모니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들이 우리의 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뇌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잠을 잘 못 자게 만들어요. 가끔씩 제가 놀랄 때가 뭐냐면 불면증이 있다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막상 제가 물어보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특히 옛날에 부모님들의 집에 있는 흰색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런 흰색 조명들은 블라이트 때문에 우리 뇌에 해처럼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수면 장애가 있고 잠을 잘 못 드는데 지금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만약에 지금 조명을 바꾸지 않았다, 흰색 조명을 쓰고 있다, 또는 자기 전에 휴대폰이나 유튜브를 본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이 약을, 잘 자게 해주는 약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사 시간 조절과 그리고 이 빛을 조절하는 겁니다.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저희 집 조명인데요. 저는 밤에는 모든 조명들이 다 전구색 또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밝지 않아요. 사실 원래 인류 역사에서 또는 전체 동물의 역사에서 항상 해가 지고 나면 빛이 없는 어둠이 정상이었습니다. 달빛이 유일한 빛의 소스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밤 시간에는 또는 해가 지고 나서는 이런 흰색 빛이나 블라이트가 많이 포함된 빛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뇌가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지금 집 천장에 어떤 백열등, 흰색 빛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전구색 빛들, 저런 조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하셔가지고 이런 집안에 전구색, 노란색 빛이 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조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숙면을 위한 빛 관리 과정에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 이것들을 저는 저녁 시간에 끼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어떤 멀리 봐야 되는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우노를 끼고 있고요. 안경을 껴야 할 때는 이렇게 안경에다가 블라차 도스, 이거를 연결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끼고 있는 안경에다가도 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겸해스 라이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저는 저녁 시간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항상 이렇게 이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블라이트들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고요. 좀 더 깊게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끼지 않는 날은 조금 잠드는 게 시간이 더 걸리거나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 전에 블라이트 차단 안경 끼는 것도 제 저녁 루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녁 시간에는 디지털 세계와 단절되는 겁니다. 저는 가능한 날에는 저녁 6시쯤에 휴대폰과 전자기기를 끕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하거나 전화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끄고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차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놓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날로그한 삶을 삽니다. 만약에 혹시나 일을 더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 노트나 연필만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할 때는 책이나 또는 프린트한 논문을 읽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 이런 생활을 들으시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일주일만 속눈썹 치고 이렇게 살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녁 시간에 6시쯤에 휴대폰 꺼보세요. TV나 모니터,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 멀리 치워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정말 차분해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행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여러분들 하루 중에서 온전한 여러분들만의 시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안에는 더 즐거운 것들이 더 아날로그에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일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창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홀로 있는 저녁 시간의 맛이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한 번 더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낮에 운동을 하고 나서 아직 샤워를 안 했다면 이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합니다. 혹시나 긴장감이 많았던 날들 이럴 때는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잘 시간이 가까워지면 저는 이 플래너를 씁니다. 스트레스 다이어트 플래너예요. 이걸 쓰면서 제가 오늘 했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저 일기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제가 오늘 느꼈던 것들 또는 배운 것들이 있다면 또는 내일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는 게 있다면 거기다가 다 내려놔요.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되도록 잘 마치고 나면 8시, 늦어도 9시입니다. 이때 저는 침대에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명상할 때 방을 깜깜하게 만들고요. 그냥 앉아서 바르게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가만히 그냥 올라오는 생각들, 이런 감정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씩 나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만 집중해요. 그렇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워서 기분 좋게 잡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침 시간은 9시입니다. 9시에 자서 8시간 정도를 푹 잤을 때 다음날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8시에서 8시 반쯤에 자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하드코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시골에선 다 이렇게 살았어요. 가끔씩 그렇게 8시쯤 잤을 때 새벽 3시, 4시 사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시간의 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머리가 되게 맑고 되게 고요하고 그렇게 새벽 시간을 나를 위해서 잘 쓰고 나서 아침을 먹는 습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고 저는 이런 수면 패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저녁, 밤 루틴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아침 루틴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 4시에서 5시 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전날 늦게 잤다. 전날 예를 들어서 10시에서 12시 사이 잤다고 하면 그때는 그만큼 늦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7시간, 8시간 수면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조금 늦지 않게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때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저는 바로 전기포트에 가서 물을 채우고 물을 데워 놓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서는 혀를 닦는데요. 이 클리너는 제가 1년 전쯤에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쓰고 있는 스텐으로 된 클리너입니다. 이걸 쓰면 혀를 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의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치질을 하고요. 수염을 정리하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가끔씩은 코코넛 오일을 한 클씩 정도 입안에 넣고 머금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오일 풀링을 해요. 어쨌든 요즘에 제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록 우리가 몸에다가 함부로 뭔가 화학물질 쓰는 것들은 좀 조심스럽고, 이런 식으로 소금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구강의 미생물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혹시나 지금 잇몸이나 치아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따뜻한 소금차를 내립니다. 따뜻한 물 500ml 기준으로 0.5에서 1티스푼 정도의 소금을 타서 딱 마셔요. 저는 이거를 딱 마셨을 때 입에서 짭짤한데 딱 입의 감도는 적당한 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도는 각자의 몸 상태마다 또는 각자의 하루하루의 상태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게 다르게 느껴진다면 지금 소금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물이 따뜻해야지 이 소금차가 맛있어요. 물이 차가우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산균 보충제를 먹거나 코코넛 밀크 요거트를 먹는다면 이때쯤 공복에 먹습니다. 유산균들이 이 강한 위산에 녹지 않게 이때 먹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금차를 어쨌든 타가지고 저 책상 앞에 가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켜지 않는 거예요. 전 최대한 아침에 가능한 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은 전자기기를 켜지 않고 노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날 할 일들을 노트에 써서 정리하기도 하고요. 공부할 게 있으면 어떤 아날로그하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상 직후 1~2시간 동안 이런 외부 자극들을 넣지 않고 뇌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온전히 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 황금 시간에 저는 저에게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도 있고요. 공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 하루를 정하실 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출근하시기 전에 또는 어떤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가장 잘 쓰시는 것을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쯤이 되면 목이 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또 다른 차를 하나 더 우려가지고 마시거나 또는 좀 배가 고프다면 라이브리 스무디를 마시면서 일을 더 합니다. 그렇게 아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배가 고파져요. 그때 아침 첫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운동을 먼저 하고 와서 첫 끼를 먹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을 하고 조금 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장소를 이동해서 카페나 사무실에 가서 조금 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에 또 소중한 일들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오쯤이 되면 점심시간쯤이 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때쯤에 저는 웨이트나 요가나 테니스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더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남은 오후를 다시 또 활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이건 감사하게도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계실 거고요. 또는 육아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운 제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루틴을 짜시는 것을 제안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를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아를 하든 회사를 가든 어쨌든 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을 때 그 아침에 첫 새벽 몇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새벽에 그 중요한 시간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쓰는 거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겠죠. 운동일 수도 있고요. 만약 퇴근 후에 저녁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딱 12주 동안만 새벽이나 아침 운동으로 운동 시간을 바꿔보세요. 처음엔 좀 어렵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습관이 되면 그게 되게 편해지고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직장인분들 중에서 이 출퇴근 시간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 아침이나 새벽 운동을 하시되 아침에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운동시설을 등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지 말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회사로 가는 거죠. 옷을 챙겨서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씻고 출근 준비를 거기서 하는 거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면 하루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이미 했으니까 그때부터 먹는 것들을 조금 더 몸이 잘 처리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저녁을 안 먹어도 몸이 편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게 습관인 분들이라면 앞으로 12주 동안 저녁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거나 또는 아침 첫 끼를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잘 먹고 저녁에는 금식하시는 것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저의 루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에 저의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 2025년 지금 1분기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조금 더 뭔가를 실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이것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이 루틴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나도 아침 루틴, 저녁 루틴 만들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결심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도 적어보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